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 책임을 묻는 정부의 TF 구상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또 독자적인 조사도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예,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란에 참여했거나 협조했던 공직자를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검의 형사 어떤 수사와 관련 없이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자는 건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굉장한 무리가 예상되고요. 예. 이거는 이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에도 결국 불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거고 예.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 적폐청산 해가지고 뭐 득본 게 있습니까? 예.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잖아요. 5명 그런데 그리고 지금 특검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으로서 그러니까 검찰청 한 개를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몇 달째 수사를 해가지고 그냥 뭐 샅샅이 뒤지고 있잖아요. 예. 또 무리할 정도로. 그러면 그 남은 사람, 그게 해당되는 사람은 말고 더 남은 처벌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과연 남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대상이. 예. 그러면은 이제 간접적인 거 예컨대 뭐 형법 위반은 아니지만은 평소에 협조 관계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걸면서부터 이제 자의적인 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누구하고 뭐 친했다든지 뭐 결국 뭐 이런 걸로 되면 이거는 완전히 어느 나라에서 자주 쓰는 그 숙청하고 무슨 뭡니까? 무슨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절대로 모델로 삼지 않아야 될 정권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예. 가장 실패한 두 정권인데 닮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시즌 2로 가는 겁니다. 이거. 사실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걸 또 조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12월 3일 밤에 뭐 10시 23분. 23분에 계엄이 선포돼 갖고 새벽 그 다음날 새벽 1시 몇 분에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되고 새벽 4시에 국무회의에서 그거 수용해서 계엄 상황이 종료됐잖아요. 4시 반에. 그러니까 요 몇 시간을 얘기하면은 관계되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뭐 반국가 세력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한 것까지도 다 엮어갖고 너 그때 너 공무원으로서 윤 전 대통령이 거기에 동조했잖아 이런 식으로 엮을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근데 이 무리수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정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초대형 자충수가 될 거다. 초대형 자충수가 될 거다. 그 중국의 그 유명한 팔자 그 성어가 있잖아요. 상유 정책, 하유 대책. 위에 정책이 있다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 이 우리 헌법에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지 그렇죠.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유 대책 그 괴롭히고 막 하잖아요. 인사상 불이익 주고 그러잖아요. 대책이 있어요. 복지부동이에요. 일 안 하면 됩니다. 이것도 소송 사태 날 거예요. 네. 아니 그게 불이익을 주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거 만들어내기 힘들걸요. 네. 만들어내려면 또 무리가 생기고. 그렇죠. 그 부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특검이 이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이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 메모를 보면 핵시설 2개소, 김정은 휴양소,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이재명, 한동훈 등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특검은 이제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발표를 보고 참담한 걸 느꼈어요. 그러신가요? 이 건 수사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처음부터 저 외환제로 접근했잖아요. 예. 적국과 통모하여 뭐 이게 안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빠지니까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했는데 예. 어제 언론 보도에서 잘못 나가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외환죄 중에 하나인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형법에 보면은 외환죄 중에 맨 끝 뒤에 일반 이적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일반 이적죄는 그 내용이 적국과 아무 관계 없고 예. 하는 행동이 적에 이롭게 되면은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맞습니다. 예. 형법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이건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외환죄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얼마나 지금 외환죄를 시작해 놓으니까 거기에 좀 눌려가지고 자꾸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언론이 거기에 따라간 면이 있는데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예. 외환죄는 성립 안 되고 일반 이적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이적죄 같으면 이건 구속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구속자 아무 없을걸요. 그 김용대 장군이죠. 드론 사령관도 지금 불구속 기소입니다. 예. 아니 세상에 난 처음입니다. 일반 이적죄 혐의자가 불구속 기소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만큼 근거가 약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발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실망을 넘어서 참담한 그런 발표하는 순간부터 이게 수사가 부실했구나. 네. 그걸 저는 레토릭으로 메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고 이게 형식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추가 혐의를 한 건데 이게 대외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은 계엄령을 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형식 논리는. 예.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무인기를 먼저 보내가지고 오물풍선 떨어뜨리는 데 대한 대응 조치가 먼저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선이지. 가만히 있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거 아닌데도 북한 편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특검이 나서서 북한 편들어 주는 거라. 신지호 의원님. 그러니까 요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발언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홍장원 전 차장이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저 연평도 저쪽에서 우물풍성 날아오는 거를 이게 드론으로 가서 이제 요격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그 조은석 특검이 의도한 바는 외환을 유치를 한 거다. 외환 유치죄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많은 법률가들이요. 제 주변에 있는 법률가들은 뭐 99%가 이건 무리한 접근이다. 기껏해야 지금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일반 이적죄 정도로 엮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접근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무리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이제 순직 해병 특검 지금 이제 13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제 구속 기소했고 임성근 전 사장 변호인이 안가회동 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기도 하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건도 지금 구속자 여러 사람은 구속 영장 청구했지만 구속은 딱 한 사람 됐잖아요. 그죠? 7명 했을 때 한 명만 됐죠. 사단장. 예. 그것도 재판하면은 나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도 실체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잘못한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나서가지고 이런 구조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한 것은 죄송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내가 국군 통수권자 자격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난 박수 받았을 걸로 보여요. 그걸 자꾸 듣고 예. 듣고 하다가 특검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안을 갖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아쉬운 게 예. 정권 뺏기기 전에 당시 여당 대표 한동훈이 제안했던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자. 그거 했으면 이렇게 정권 뺏기고 서슬퍼른 이 시절에 수사를 받았는데도 없잖아요. 예. 그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리스크 관리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 그 당시에 본인이 대통령일 때 그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할 줄 알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최상병 특검을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훨씬 더 위기 관리도 되고 또 국정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을 거예요. 예. 모든 걸 꽉꽉 다 이렇게 틀어 막으려고 했던 게. 그리고 그때 뭐 한동훈이 대법원장 제3자 특검 얘기하니까 뭐 그 특검을 받는 순간 뭐 탄핵으로 연결되고 저런 헛소리 하는 배신자들은 다 처단해야 된다. 이런 거는 외치고 있었으니까 지금 와서 보면 예. 그때 이걸 수용해서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론 수사하고 이 최상병 특검은 이 군의 작전에 관한 특검입니다. 이건 예.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것이고 전문적인 것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거예요. 예. 그 영향이 작전에 군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군대라는 것은 다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사고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 사고에 일일이 이렇게 미세한 관심을 기울이면은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웨스트몰랜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월 미군 사령관에 했던 예. 이분이 미국의 정예사단인 제101 공수사단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낙하훈련을 했어요. 낙하훈련을 했는데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7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날 또 훈련합니다. 훈련을 할 때 딱 내가 제일 먼저 뛰어내리겠다고 해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 바람이 너무 불어. 그래서 대기하고 있던 부하들한테 오늘은 낙하훈련 중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웨스트몰랜드 장군 처벌받았느냐? 처벌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다만 낙하산을 빨리 분리하는 그 장치 하나를 개발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바로 전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군의 사기나 작전에 악영향을 줄 만한 민간인들에 대한 의한 수사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이제 한덕수 총리에 관한 재판 여기에 그 송미령 장관이 어제 나왔었는데 이제 계엄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증언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주목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최상목 장관은 한덕수 총리에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라고 하자 작은 목소리로 나도 반대해요라고 또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화를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송민영 장관의 이 증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건 의원님부터. 아이고 이거를 40 몇 년 만에 군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하면서 별거 아니야?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야, 근데 이런 것도 또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식 일반 국민의 그 어떤 평균적 감각에서 얼마나 그 떨어져 있었던가. 예. 뭐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이제 망상계엄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 했는데 예. 좀 정신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개업을 한 것이 아니냐. 조 대표님.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해야 돼서 죄송한데요. 군대 안 갔다 온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아끼는 부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계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그런 출발점이면은. 그리고 요새 그 법정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은 가장 강력하게 계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최상목 당시 부총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게 좀 너무 쓸쓸하게 보이고 그 송미령 장관은 뭐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도 10분 동안 앉아 있었다는 왜 이렇게 있었는지 예. 그래서 이상민 옆에 있는 이상민 장관한테 물으니까 계엄해서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논의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국무회의라는 최고의 국가 지도부가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이거 구멍가게에서도 하지 않을 이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걸 보고 과연 안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대응할 만한 체제가 있느냐, 시스템 있느냐 하는 데 대한 회의가 들어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기습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습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훈련이 잘 돼야 되고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 전번에 폭탄주 모임 같은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국군 주요 통수권자와 사령관들 지휘관들이 모아놓고. 한 자리에 모이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또는 최고 지도부의 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매뉴얼. 이재명 대통령이 난 제일 잘한 게 청와대로 돌아가는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관저와 집무실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줄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국가 지도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자는 저는 제안을 합니다. 신지호 의원님은?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면교사를 삼아서 뭘 해야 되는데, 네. 좀, 이게 결국 오늘 저는 아까 얘기를 잠깐 다 되돌아간 것 같지만 김민석 총리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해갖고 내랑 관여 공무원들 뭐 잡아야 인사적 된다. 불이익 주겠다고 하는데 이 본인들이 지금 헌법 존중 안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는 어느 정도 이제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고 하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반면교사의 뭐 교훈 같은 것들을 딱 만들어서 우린 최소한 이거는 지키겠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비슷한 양태로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일을 저지르지? 요번에 항소 포기도 사실상 헌법 파기거든요, 이거. 네. 자, 이런 건데 또 이제 김건희 씨 이야기가 또 계속 뉴스의 중심입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 하면 김기현 전 대표 얘기가 나와요. 이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분이 당대표 당선된 이후에 김기현 대표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당시 영부인이죠. 영부인에게 100만 원대의 명품 가방. 브랜드가 또 이번에 나왔어요. 로저 비비에 명품 백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 이제 그게 밝혀진 게 그 백 안에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가 있어갖고 누가 줬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건데 여기 이제 김기현 대표의 해명이 이제 논란입니다. 아내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에 선물을 한 거고 이거는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 논란이 되자 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 100만 원 되는 정도의 백이 무슨 뇌물이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다시 또 논란을 짚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무슨 국민 염장 지르기 대회 뭐 이런 게 만약에 있으면은 아니 김기현이 금메달 따고 성일종이 은메달 딸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게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저 부적절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매를 번다 이렇게 하죠. 정말 예의 없는 사회에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이런 선물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나는 예. 그게 더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는데 예. 2023년이죠. 그렇죠. 23년 봄에 할 때로 이렇게 거슬러 돌아가면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만 뛴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뛰어가지고 네.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 대표로 만들었다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네. 그건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었다 또는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었다는 거고 그때 실시간으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김기현 의원을 밀기로 했으니까 도와달라고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 우리 조 대표님이 단독을 갖고 계신 건데. 그래서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라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결국 현실이 그건 이거 개신교 목사인데 이번에 보니까 통일교 도움도 상당히 받은 것 아닙니까? 받은 거죠. 당원들 가입 통해. 그래서 이건 둘 다 김건희 씨는 뭐 해당이 안 되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당내 경선에 개입한 거고 그렇죠.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것도 되고. 정당법 위반 뭐 이런 그리고 거. 또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아마 맨 처음 적용한 게 윤석열 검사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친박 인사한테 예. 여론조사 좀 네, 편히 네. 봐줬다고 해가지고 징역 2년 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것까지 예. 다 종합하면은 김기현 의원이 사회적 예의라고 말할 계제가 안 되지 이거는. 예. 이분 또 판사 출신이신데 법률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당에 또 당 대표까지 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딱 자르고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논쟁을 더 촉발시키는. 만약에 이거 그 대장동 항소 포기가 없었으면 이거 더 큰 뉴스가 됐을 텐데 예. 이게 좀 주목을 덜 받고 있습니다. 덜 받고 있습니다. 예, 대장동 항소 포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두 분이 함께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화요일에 더 라커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